그동안 올려드린 상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상병 시절 191번째 이야기. 연대 김장하던 날. 1. 대가족이 사는 32연대. 각 군부대는 임무와 책임 구역에 따라 전국 각지에 흩어져 주둔하게 됩니다. 주둔 형태도 한 울타리 안에 소규모 독립부대부터 시작하여 연대 단위 부대까지 각 부대의 특성과 임무에 따라 다른 규모와 형태로 주둔하면서 생활합니다. 대체로 소규모 독립부대원들은 군 생활하기가 조금은 편했습니다. 아무래도 상급 부대의 간섭이나 감찰 등이 적으므로 부대장이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대장만 잘 만나면 좋은데 꼴통 부대장을 만나면 지옥이 될 수도 있었지요. 반대로 부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대 생활이 빡빡하고 힘들게 됩니다. 어느 정도 풀편제를 항상 유지하는 휴전선을 지키는 전방 전투사단을 제외하고 우리 교육사단과 후방 향토사단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합니다. 향토사단 같은 경우는 책임구역이 넓기 때문에 대체로 소규모 부대로 주둔하게 됩니다. 제 고향 같은 경우는 한 개 대대가 두세 개 군 지역을 책임구역으로 하고 있었고, 따라서 중대나 소대 단위로 흩어져 주둔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 향토사단에는 상시 주둔하여 영내 생활하는 현역들보다는 집에서 출퇴근하는 방위병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대의 허드렛 일이나 힘든 일들은 방위병 차지였지요. 따라서 현역들 입장에서는 방위라는 후임을 두고 생활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반대로 예비부대이자 교육사단인 우리 이사단의 경우 세 개 보병연대가 각기 한 울타리 안에 전 연대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31연대는 사대대가 따로 떨어져 있었지만 내가 복무하는 32연대는 예하부대가 모두 한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연대본부와 보병 4개 대대, 그리고 지원중대와 의무중대, 수송대, 병기과 등 약 2천여 명의 병력이 함께 생활하는 대가족이었던 것입니다. 본래 전시에는 연대 단위 부대 풀편제가 3, 4천 명이지만 연대 RCT 때 보았듯이 그 병력은 동원예비군이 투입되어 편성되는 것이었고, 평상시는 내가 알기에 2,50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병력은 모두 현역병으로 방위병은 없었습니다. 우리 대대의 방위병은 PX 관리병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당시 32연대 부대 모습을 대략적으로 스케치해보면 구암리 마을에서 봉화산 쪽을 바라보며 맨 왼쪽에 2대대가 주둔하고 가운데에 1대대, 그리고 우측에 3대대와 4대대가 있었습니다. 연대본부는 중앙 산자락에 위치해 있었고, 수송대와 의무대, 지원중대는 3대대와 4대대 주변에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2대대와 1대대 사이는 개활지로 논과 밭이 혼재된 농지였고, 1대대와 3대대 사이에는 작은 야산이 길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연대 후문을 지나 수송대에서 우리 3대대로 오르는 길 주변에도 논과 밭이 있어서 비록 부대 아니었지만 농부들이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부대 안에 농지가 있어서 농부들이 출입하며 농사를 짓는 것이 그리 흔한 풍경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지휘관은 우리 부대에 와서 이런 모습을 보고 그동안 여러 부대에서 근무했어도 이런 곳은 처음 본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부대 정문인 위병소를 제1초소로 하여 후문까지 총 12개의 근무초소가 있었고, 병기과나 물탱크 등 특별경계구역에는 별도의 경계초소가 운용되었습니다. 이 초소들은 각각의 책임 부대들이 초병을 배치하여 보초근무를 했습니다. 정문과 후문은 연대 경비소대가 위병을 섰고, 나머지 초소들은 각 책임부대가 보초를 섰는데, 우리 3대대는 대대 물탱크와 9, 10, 11초소 등 4군데를 각 중대가 담당하여 지켰습니다. 부대를 출입하는 공식적인 통로는 정문인 위병소와 후문이었습니다. 위병소는 주로 연대본부와 1대대, 2대대가 이용했고, 후문은 우리 3대대와 4대대, 그리고 수송대와 의무중대, 지원중대가 이용했습니다. 이 밖에도 외부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는데
6초소를 통해서는 도촌리 방향으로 나가서 자동화 사격장과 공용화기 사격장, 그리고 배래지 고개와 양구터널 등으로 질러갈 수 있었고, 3초소를 통해서 월남촌이라는 마을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월남촌은 우리 부대 안쪽 봉화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었는데, 말 그대로 6.25 때 월남한 실향민들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대를 통과해서 위병소로 드나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출입증이 배부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농지가 1대대와 2대대 사이에 있었으므로 월남촌에 사는 농부가 소와 쟁기를 가지고 논밭을 가는 등 농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학생들이 부대를 가로질러 등하교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7초소를 통해서는 박막골로 갈 수 있었는데, 이 길은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고 어쩌다 훈련장 출입을 위해 이용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3대대가 관리하는 초소에는 출입할 수 있는 곳이 2군데 있었는데, 내가 속한 11중대가 담당하는 9초소를 통해 현대상회와 박막골, 태풍사격장이 있는 봉화산 등으로 나갈 수 있었고, 9중대가 담당하는 11초소를 통해서 대월리 중리 쪽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11초소는 우리가 사단사령부나 양구선착장 방면으로 나가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우리 3대대가 교육과 훈련을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길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연대는 한 울타리 안에서 많은 병력이 함께 생활하였고, 그 많은 병력이 사용할 모든 보급이나 생활물자 등은 연대를 통해 관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겨울 동안 우리 식생활에 가장 중요한 김장김치도 역시 연대에서 통합으로 담갔고, 각 대대에서 필요할 때마다 사역병을 동원하여 퍼다 먹었습니다. 나도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일병 시절에 김치 사역을 간 적이 있었는데, 연대 위병소에서 1, 2대대로 오르는 길 우측에 김치 창고가 있었고, 그 안에는 엄청나게 큰 지하저장고에 김치가 가득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장화를 신고 그곳에 들어가 삽과 포크삽 등으로 양동이에 김치를 퍼 담아 돌아왔었지요. 1982년 12월 10일 금요일. 그날은 예년보다 좀 늦게 바로 우리 32연대 김장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부터 1982년 겨울을 준비하기 위한 연대 김장하던 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92번째 이야기. 연대 김장하던 날. 2. 32연대 김장하던 날. 1982년 12월 10일 금요일. 이날은 야간 전술 종합 훈련을 마치고 복귀한 다음 날이라 훈련 후 정비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말로 이어지는 날이었으므로 조금은 여유 있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는 소대 내 최고참 중 한 사람으로서 훈련 후 정비에 직접 할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침상에 앉아 그동안 밀린 편지를 쓰면서 오전을 보내고 있는데, 오전 9시쯤 중대서기병이 소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내게 말했습니다. 윤상병님, 연대 군종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각 중대 군종병들은 교회로 오시랍니다. 무슨 일인데? 이유는 말하지 않고 10시까지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 중대 서기병은 본래 우리 화기소대로 전입되었다가 중대본부로 전출된 후임이었습니다. 소대에 있을 때 내가 많이 챙겨주었는데, 그래서 평소에도 나를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나는 즉시 복장을 갖추고 소대장과 주번하사에게 보고한 다음 연대 위병소 뒤에 있는 철혈교회로 갔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철혈교회는 제32연대 군인교회로 나중에 독수리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더군요. 교회에 가보니 각 중대 군종병들 10여 명이 와 있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에서 늘 보는 형제들이고, 또 얼마 전 군종 집체교육까지 함께 받은 사이인지라 우리들은 언제 만나도 스스럼 없이 반가웠습니다. 또한 입대 시기도 거의 비슷해서 모두가 동기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오라고 한 거야? 한 군종병에게 물었습니다. 응.
오늘 연대 간부 부인들이 와서 김장을 담그는데 그들이 데려오는 아이들을 좀 데리고 놀아주래. 그제야 왜 군종부에서 우리를 불렀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 연대 김장김치를 담그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김장김치를 연대 간부 부인들이 와서 담그는데 그들이 데리고 오는 어린아이들이 일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우리 군종병들이 그 아이들을 돌봐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양구에서 김장김치는 늦어도 11월 중에는 담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중순에 연대할 시티를 뛰고 돌아와 11월 중에 다른 월동 준비와 밀린 훈련 등을 소화하느라 아마 김장이 늦어진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날씨는 그리 춥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야간 전술 훈련을 떠나던 날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졌던 날씨가 주말이 되면서 많이 풀렸던 것입니다. 그래도 냇물에 얼음이 얼고 서리가 새하얗게 내려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곧바로 연대 김치창고 앞으로 갔습니다. 연대 김치창고는 연대 정문에서 1대대와 2대대로 오르는 길 우측에 있는 창고였습니다. 김치창고 앞마당에 가보니 이미 수십 명의 아낙네들이 와서 김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들을 도와줄 수십 명의 현역 사역병들도 와 있었습니다. 배추는 이미 절여져서 위병소 앞을 흐르는 시냇물에서 현역 사역병들이 씻어 리어카로 실어 나르고 있었고 한편에서는 양념과 야채들을 섞어서 김장속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아낙네들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갓난아기를 업은 사람도 있었지만 대체로 서너 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었고 숫자는 20여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들 사이에서 남편이 연대장이면 아내도 연대장이다 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곤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겠지만 부대 내 간부들의 아내들에게는 연대장 부인이 연대장과 같은 권세와 권위가 있다는 말이었지요. 따라서 연대장 부인이 참여하는 행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모든 연대 간부 부인들이 참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떼어놓을 수 없는 갓난아기를 업고 오거나 어린아이들 손을 잡고 김장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 당시 구암리 주변은 유아원이나 타가시설이 전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따라서 간부 부인들이 김장하는 데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여 우리들에게 이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과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들은 먼저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있는 아이들을 떼어내어 한 곳으로 모으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얘야, 우리 저기 가서 과자 먹지 않을래? 우리 저기 가서 재미있는 놀이 하자. 저기 가면 동화책 있어. 아저씨가 동화책 읽어줄게. 우리들은 각계격파 전술로 아이들을 하나하나 엄마 품에서 떼어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끝까지 떨어지지 않으려는 아이들에게는 직접 과자와 사탕을 들고 가서 꼬드겨 오기도 했습니다. 만만치 않은 분리작전을 마치고 마침내 교회 안에 아이들을 모아 긴급 유치원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준비한 과자와 사탕으로 그들의 환심을 사고 이어서 피아노를 치고 노래도 부르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놀이도 했습니다. 군종병 중에는 신학대학을 다니며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하다 온 친구들도 있어서 나름대로 아이들을 데리고 노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들은 아이들 입에서 엄마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일일 유치원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 안은 통제불능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수십 명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울어대는 와중에 그들을 달래고 통제하기 위한 10여 명 군종병들의 힘겨운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몸에 익은 군인들이 위아래도 몰라보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어쩌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부대 내무반에서는 고참들 눈짓 하나로 모든 것이 통했지만 지금은 소리칠 수도 윽박지를 수도 쥐어박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천지사방으로 공처럼 튀어다니는 천방지축 아이들을 붙잡고 애원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의 상병 시절 193번째 이야기. 연대 김장하던 날. 3. 색다른 경험. 1982년 12월 10일 금요일, 야간 종합 전술훈련을 마치고 복귀하여 정비일인 이날, 나는 연대 군중부의 호출을 받고 연대교회에 갔습니다. 그날은 우리 32연대 김장하는 날이었고, 김장 담그는 데 동원된 연대 간부 부인들이 데리고 온 아이들을 돌보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중병 10여 명은 엄마 치맛자락을 잡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떼어내어 교회로 데리고 와서 임시 유치원을 시작했습니다. 군중병 중에는 입대 전에 교육전도사를 했던 사람도 있어서 처음에는 그런대로 아이들 관심을 끌면서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처음 30여 분 동안은 그런대로 평온했습니다. 과자도 먹고 놀이도 하면서 어느 정도 통제되는 듯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산만해지기 시작하더니 점점 20여 명의 아이들이 각기 다른 요구와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그토록 힘든 일인 줄 그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돌본 적도 없었지요. 내 동생들은 이미 자라서 학생들이었고, 친척 아이들도 명절 때나 가끔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직장 생활만 하다가 입대를 했고, 군대 생활 2년여를 하면서 나름대로 상명하복의 군대 문화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의 상명하복 질서는 지휘관의 말 한마디면 죽음의 자리도 마다할 수가 없었고, 내무 생활에서도 고참들 눈치만으로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진난만하고 중구난방인 어린아이들을 돌본다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일개 소대 규모의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통제한단 말인가. 잠시 동안의 평온한 시간이 지나고 점차 아이들이 산만해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에 교회 안이 전쟁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엄마에게 가겠다고 우는 아이, 뛰어다니며 소리 지르는 아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아이, 다른 것 하겠다는 아이 등등 울고불고 떠들고 난장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결국 엄마를 찾으며 끝까지 우는 아이를 데리고 김장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역시 돛대기 시장터 같았습니다. 배추가 산더미같이 쌓여있고 김장 속 양념이 수십 개 통에 담겨 있었습니다. 길게 만든 작업대에서는 수십 명의 간부부인들이 절인 배추에 속을 넣고 있었고, 수십 명의 사역병들이 정신없이 오가며 배추와 양념을 나르고 담근 김치를 김치저장고로 나르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2천여 명의 연대 전병력이 겨울 동안 먹을 김치를 담그는 일이라 그 양이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이런 전쟁터 같은 현장에서 아이의 엄마를 찾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이 엄마를 아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아줌마들 수십 명 속에서 자기 엄마를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국은 자기 아이를 알아보고 먼저 달려온 것은 대부분 아이의 엄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달려와도 아이 엄마들도 뾰족한 수는 없었습니다. 모두들 분주하게 일하는 와중에 자기 아이만 돌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달래서 다시 우리 손에 맡겨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점심시간까지 오전 2시간은 어린아이들과의 치열한 놀이전투를 벌였습니다. 정말 어떤 훈련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각각 다른 요구 조건들이 있었고,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울어댔고, 자기들끼리 싸웠고, 쉬지 않고 뛰어다녔습니다. 하라는 것은 절대 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습니다. 우리들은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이 아이들 꽁무니를 쫓아다녀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뛰다가 다치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요구 조건은 얼마나 많은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수없이 많은 요구를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아무튼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왜 위대한지를 절실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12시가 되자 연대군 종병이 와서 식사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김장하는 곳으로 가니 그곳에서 점심 식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연대 취사장에서 준비한 것 같은데 식사는 특식이었습니다. 흰쌀밥에 동태찌개에 수육도 있어서 새로 담은 김치와 곁들여 먹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사제 음식 같은 식사로 포식을 했습니다. 오전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좀 한가해졌습니다. 김장김치를 어느 정도 담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데려온 엄마들은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다루기 힘든 어린아이들은 돌아갔고 남은 아이들은 대여섯 살 정도로 좀 큰 아이들이라 어느 정도 통제되었고 숫자도 확 줄어 대여섯 명만 남았습니다.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군종병 서너 명만 아이들을 돌보고 나머지는 김장하는 데 가서 뒷마무리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쳤기 때문인지 오후 3시가 넘어가자 김장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간부부인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뒷마무리는 사역병들이 남아서 처리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뒤 우리 군종병들은 교회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각기 자대로 흩어졌습니다. 중대로 돌아오니 오후 4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종일 별로 한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엄청난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육격 훈련보다도 산악 훈련보다도 장거리 행군보다도 더 힘든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이날은 군대 생활 중에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던 색다른 추억이 쌓인 날이었습니다. 오늘 추억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